네, 공수처가 현재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오는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윤 대통령 구속된 지 이틀째인데 공수처가 어제도 나오라, 오늘도 나오라 했는데 둘 다 거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낸 게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나와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대응이라면 앞으로 공수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명을 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함께 직접 출석을 해서 이에 대해서 의견을 펼쳤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좀 더 협조적인 모습, 그리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랐는지를 피력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했는데요. 예.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여전히 이제 구속 상태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수사에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 측에서 어제 오후에도 그랬고 오늘 오전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 조사를 하겠다 밝혔지만 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특히 공수처에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는 표현이 나온 걸로 봐서는 결국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조사가 계속돼도 여전히 진술 거부권,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 구속 자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이 문제가 있다. 이 구속영장 발부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 예측하기는 좀 이를 수 있지만 구속 적부심이라던가 그 이후의 절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적법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지금 화면으로 이 시각 서울구치소 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경찰들이 모여 있고 또 경찰 기동대 버스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구치소 안으로 공수처 차량이 들어가고 구치소 앞에 경력이 배치되고 있다라는 현장 전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제 구인 가능성이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공수처 측의 브리핑이 있기 전까지는 이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앞서도 공수처에서 계속해서 지금 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 시간의 제약도 있고 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강제 인치, 그러니까 지금 구금되어 있는 이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이 서울구치소에서 이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오는 그 강제 인치를 취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수처의 수사관들이 이 서울구치소에 방문하는 방문 조사까지도 이제 고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지금 나온 것은 구속영장입니다.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지만 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을 때 이 구속영장을 근거로 해서 구인,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오는 강제 인치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형사소송법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나 예. 판례로도 그 부분이 확인이 되고 인정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이제 구치소에다가 피의자 인치 지휘 요청서 이런 부분들을 보내게 되면 그에 따라 협조를 받아서 이제 공수처로 이제 데려오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인데 지금 서울 구치소에 공수처 검사들이 도착해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고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결국 이 강제 인치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 강제 인치라는 게 그런 공수처 검사들이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을 직접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경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 일단 현직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구속이 되는 이런 사태도 처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어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야 되는 분명한 부분인데 이 구치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대부분 처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협조를 통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자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 인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이동에 사용했던 것처럼 호송 차례 탑승을 통해서 예. 이제 공수처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가기를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호처 그리고 이제 현장 인원들과 함께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이제 강제 인치나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이 강제 인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 추가로 수사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렇게 예. 평가할 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내드렸는데 화면으로 서울구치소 앞에 모습을 보내드린 이유가 공수처 검사들이 서울구치소에 지금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강제 인치냐 데리고 나오느냐 아니면 그 구치소 안에서 조사를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상황은 거기까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에 대해서 변호인만 가능하다, 가족도 안 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오면 접견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눈과 귀, 생각할 자유까지 막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이런 접견 불가의 방침은 왜 그런 걸까요? 이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은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지금 구속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형사소송법 91조에 따르면요. 변호인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말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증거 조작을 의뢰할 위험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예. 이제 수사기관 쪽에서 변호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접견을 금지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편지 같은 부분을 수신하고 발신하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존재합니다. 예. 예. 실제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도 지금 이 검찰에서 변호인 외의 접견을 금지했고 그리고 이런 편지 수발신 같은 부분도 금지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고 예. 이에 대해서 재항고, 그러니까 문제를 이의 제기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또 받아들여지지 예. 않았거든요. 중대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 외의 인원들에 대해서는 접견을 금지하는 경우가 존재는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직 대통령의 신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미 관련자들이 다 수사를 받고 있고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차별당하는 거다. 너무 가혹한 처사를 보복의 감정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격양된 의견을 전하기도 해서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이의 제기 등의 절차는 취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서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바도 있고 그럼 이제 구속 적부심, 기소 전 보석 등 추가 법적 절차에 나서게 될까요? 네,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할 수 있는 불복 절차들은 다 취하면서 방어권을 좀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때도 이의 신청을 했지만 그 부분이 기각이 되었고요. 이후에 체포 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은 서부지원이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고 이 부분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예.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당연히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참여했는데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구속영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었다.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 사정 변경이 되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구속 적부심,
구속에 대해서 이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다퉈보겠다는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직 기소,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가 있기 전 단계지만 기소 전 보석, 그러니까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이제 석방이 되는 조건을 걸어두는 기소 전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체포 적부심도 그렇고 구속 적부심도 그렇고 빈번하게 사용된 제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예. 측면이 있습니다. 예. 체포 같은 경우에 48시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체포 적부심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실익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았고요.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사기죄의 피의자가 이제 피해가 워낙 그 규모가 커서 구속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거나 이 피해 금액을 다 배상을 했다면 더 이상 구속 사유가 좀 누그러들었다. 구속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정이 변경이 되었다 해서 구속 적부심이 인용이 되기도 하지만 예. 이것이 더 좀 예외적인 사유라고 볼 수 있어서 어떤 사정 변경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한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구속이 적법한지 가려달라는 거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기소 전 보석이거든요. 이건 정확히 어떤 절차인가요? 기소 전 보석은 우리가 보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보증금 일정한 금액을 내놓고 그 금액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풀려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기소 전 보석 같은 경우에도 예. 항상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음이 이제 증명되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결국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을 때 제한적인 경우에 기소 전 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유가 증거인멸의 네. 우려가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보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들이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적어도 현 시점에는 이게 기소 전 보석이 인용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공처에서 이제 구속 기한을 밝힌 게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까지다. 그리고 10일 연장 신청해서 받아들이면 2월 7일까지 구속 기한이 늘어난다. 윤 대통령. 근데 공수처가 검찰하고 약속한 게 10일 수사하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지금 공수처 조사 수사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공수처 쪽에서 그래 우리한테 조사 안 받을 거야. 그럼 빨리 우리가 10일 더 많이 검찰에 넘겨줄게.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잠시만요. 근데 지금 왼쪽이 지금 공수처인데요. 공수처 화면은 이 시각인데 만약에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에 지금 이미 가 있다 그러면 인치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안쪽에서는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안에서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강제 구인을 하느냐 그런 상황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왼쪽에는 공수처 현재 시각, 오른쪽엔 구치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으로 보자면은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수처에 만약 경호처 인력들이 파견이 되어서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로 이동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구치소 앞 상황인데 좀 많은 경찰 병력들도 보이고 네. 이미 그런 호송차 같은 부분들이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서 이게 지금 방문 조사인지 아니면은 강제로 지금 공수처로 강제 인치를 하려는 상황인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결과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 어떤 방식으로든 공수처에서 수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하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앞서 공수처에서는요,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지금 준비된 질문지가 뭐 200쪽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예. 사실 200쪽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한 분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첫날, 그러니까 이 체포가 집행된 첫날인 1월 15일에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조사 이래도 사실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답변이 그 공수처가 준비한 200쪽의 질문지에 담기지 못했으리라는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수처에서는 적어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답이 담기지 않을지라도 준비한 질문들은 다 소화를 하겠다, 다 물어보고 넘어갈 것이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건 이 수사가 공수처가 아닌 이제 검찰로 넘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조사에 응할까요? 그것도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예. 일단 시간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계속해서 구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10일 그리고 한 차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을 받아서 총 20일까지 최대로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20일인가 보자면 체포영장이 집행된 날로부터 20일인데 그 가운데에 체포 적부심에 들어간 기간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기간은 잠시 그 기간이 멈추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지금 확인하는 바로는 1차 구속기한이 1월 28일까지이며 예.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한번 받아서 허가가 난다면은 2월 7일까지가 구속 기한이다. 이렇게 공수처 측은 확인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애초에 이제 공수처와 검찰 간에 공수처에서 일단 수사를 하기로 했으나 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음은 법문헌상으로 좀 명확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네. 다시 기소는 검찰을 통해서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해야만 가능한 상황이라 이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작성해야 되고 예. 공소장 작성에는 결국 시간이 듭니다. 이 공소장 작성을 위한 검찰 측의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예. 당초에는 공수처가 이 열을 그리고 검찰에게 열을 주어서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그 이첩을 하는 날짜는 추후에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와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아마도 공수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진행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강제 인치나 방문 조사 카드를 써보고 네. 이 이후에 아마도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진 다음에 열흘보다는 더 빨리 검찰로 넘겨서 좀 공소장을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는 그래서 기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공수처 조사에는 불응하더라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할 만큼은 일단은 다 하겠다 우리로서는 그리고 안 되면 조금 빠르더라도 검찰에 넘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윤 대통령 측은 지금 탄핵 심판도 그 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탄핵 심판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지금 당장 내일 오후 2시 23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탄핵 심판에 변론하고 싶으면 어떻게 법원의 허가를 받고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탄핵 심판에 이제 참여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호송차 등을 타고 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다만 지금 상황을 보자면 일단 2차 변론 기일이 예. 체포영장이 집행된 바로 다음 날 있었는데 여기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재판 이 기일을 변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예. 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단이 선임이 되어 있고 실제로 대통령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인단에 의해서 변론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이 재판조안에서는 당사자 본인의 출석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이 되어도 변호인단을 위주로 해서 변론을 진행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예. 굉장히 지금 정해진 절차대로 그 수순을 밟으려고 한다 이런 의지를 엿보일 수 있는 것 같고 바로 내일도 지금 3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그 부분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출석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예. 헌법재판도 지금 정리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했었고 예. 기일을 일관 지정한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도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한 부분이라던가 이 재판관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그리고 내란죄의 어떤 형사법적인 생김 성립 여부가 이 탄핵 심판의 청구 대상에서는 제외된 점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고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출석을 하겠다고 일단 이전에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거든요. 네. 아직 3차 변론 기일에는 출석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고 여전히 뭐 출석을 한다면은 당연히 변호인단과 함께 변론을 진행할 수 있어서 출석은 가능하나 예. 3차 변론 기일보다는 조금 더 변론이 진행되고 정돈된 이후에 출석을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럴 만한 이유로는 예.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 그 상황이 녹화가 되고 이 변론이 종료되는 이후에 이제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어쨌든 녹화에 담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출석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워낙 이례적인 일이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출석을 하게 되나요? 그 복장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 부분도 협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복으로 바꿔 입고 출석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출석하는 것이 또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예. 또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워낙 지금 이례적이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은 좀 예측에 불과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은 조금 더 이제 협의가 되는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에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거든요. 계엄 포고령과 비상 입법기구 쪽지 등 내란행의 핵심 증거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의 이제 진실 공방이 예측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증인으로 처음으로 이제 불려진 사람이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23일에 출석이 예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측에서 출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고령 1호 그러니까 이제 국회나 이런 정당 행위, 정치 행위 등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계엄 포고령 1호를 과연 누가 작성했는가를 놓고 대통령과 경찰청장, 대통령과 이 국방부 장관 측에서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을 보자면은 아마도 이번에 첫 증인 신문에 참여해서 이 포고령 1호 작성 주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연 어느 정도로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에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진실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예. 다만 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강제로 이제 증인을 출석하도록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으나 네. 실제로 건강상의 우려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이를 예. 신청할지는 살펴보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늘 CCTV 자료를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가 있는데 거기 대통령 삼청동 안가 또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제시도 하겠다. 제시도에 나섰다고 들었는데 이게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장 기밀이다. 공무상 등의 이유다. 집행을 계속 막아왔잖아요. 이번에는 집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또 문제가 됩니다.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보면은요, 이제 군사상의 기밀, 공무상의 기밀에 해당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 기관의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예.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경호처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결국 유의미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뭐 박근혜 대통령 사태 때도 그랬고 그래서 대통령 관저라던가 이런 공간들이 압수수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을 집행에 나선 거는 이 지난번에 발부된 영장, 이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집행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집행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 경호처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할 것인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이야기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 안가와 이 경호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는 건 이 안가라는 공간에서 계엄 전후에 이 핵심 인방들에 대해서 이 핵심 인원들이 실제로 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서라던가 예. 아니면 여기에 출입한 인물들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이 주요 임무 종사자,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관계자들이 이렇게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안가에 방문해서 만약 계엄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런 진술에 있어서의 불일치하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어서 예. 이 안가에서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CCTV 자료라던가 계엄과 관련된 문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예.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집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들이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경호처의 핵심 인력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물론 김성훈 경호처장의 경우에는 이제 체포가 되었지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다가 검찰에서 반려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행에 대한 방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그런 위험성 등을 경호처도 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김성훈 말씀하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금 경호처의 실세인 거잖아요. 근데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반려했다는 거는 청구했다가 그냥 걷어들였다는 말이잖아요. 왜 검찰은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네, 이제 김성훈 경호처장이 예. 지금 이제 경호차장이었는데 경호처장의 직무 대행을 하면서 예. 일종의 이제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검찰에서 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하지 않고 반려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이미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이런 구속의 집행을 방해했다. 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부분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된 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더 이상 방해를 할 그럴 위험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이 점을 한 가지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몇 차례 소환에 이제 불응하긴 했지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될 당시에 김성훈 경호차장의 경우에도 체포영장이 함께 발부가 되어서 함께 집행을 하고자 했으나 네. 경호 업무를 맡아야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는 여전히 현직 대통령의 지휘에서 경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성훈 경호차장도 체포가 되면 또 이 차장의 직무대행, 또 그 차장의 직무대행도 체포가 되면 직무대행이 직무대행, 경호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을 해서 추후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자진 출석하기로 협의를 하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정해진 날짜에 실제로 출석을 했고 바로 이 발행된 체포영장에 근거를 해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약속대로 다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은 점이 가만히 되어서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검찰 측에서 반려를 했다고 했지만 이후에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재수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이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같이 발부가 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선 거고 그런데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그 시한까지 만약에 유의미한 자료를 얻지 못한다면 경찰 측에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 이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 이전에 이미 안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발부가 되었고요. 예. 그를 위해서 집행에 시도를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경호처에서 이를 막아서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안가라던가 이런 공간들은 굉장히 높은 보안성이 유지되는 공간은 맞습니다. 예. 이것의 어떤 구조라던가 이 모습들이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예. 특히 모든 자료가 공개될 때는 뭐 국가 안보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사안은 정말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내란죄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이고 앞으로 이제 기소가 예상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사에 협조를 할 필요성 측면도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강조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경호처는 이것을 어디까지 응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이 진입조차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최소화해서 이제 제출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긴 그 안가를 압수수색했다는 게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1차 집행 시도가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은 그 체포되고 난 다음에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울구치소 옆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측근에 있겠다 이런 거면 경호처 그래도 지시는 계속 밖에 있으니까 경호처의 지시는 계속 할 테니까 그렇죠. 김성훈 경호차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럴 수 있죠. 김상훈 경호차장의 경우에는 석방이 된 직후 바로 서울구치소로 가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업무에 바로 복귀를 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서울구치소의 내부의 경우에는 내부의 인원들 이제 의해서 이제 안전 관리가 유지되는 측면이 있고 이 외곽 서울구치소의 외곽 부분은 경호처에서 지금 경호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휘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바로 지금 지휘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가 압수수색 부분에 대해서도 예. 아마도 어떤 이 경호차장과 함께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 예측이 됩니다. 예. 지금 화면 왼쪽에 이 시각 공수처 모습을 다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 안쪽에 있는 상황은 아직 모릅니다. 그 공수처 검사들이 들어갔다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공수처 모습은 저희가 조금 전에 보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큰 변화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럼 지금 이 상황은 구치소에 들어간 공수처 검사들은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이제 구치소 측과 함께 예. 피의자를 인치 지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예. 구치소 측에다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한 그런 법률 규정 같은 부분도 예. 담당자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속도감 있게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우리 헌법이나 우리 형법, 형사소송법을 만든 입법자들도 예측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음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규정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너무나도 새로운 환경, 이제 새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예. 협조를 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것이 어떤 판례에 의해서 구속영장에 기해서 강제로 인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석은 가능할지라도 예.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할 때 네. 이것을 과연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이 과정에서 경호는 어떻게 할지 이것이 다시 다 지금 미지수로 남아 있어서 예. 앞으로 진행되는 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가 2월 7일까지가 구속 기한이라고 했는데 그럼 공수처가 수사를 하다가 검찰의 수사를 이제 넘길 거고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소는 그냥 2월 7일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건가요? 기소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일단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그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 전에 예. 기소를 마무리하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이미 검찰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공소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사실상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도 자주 언급이 되었고 예. 이와 관련된 자료들도 다수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자면 검찰 측에서는 물론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그리고 정리해 놓은 이 내란죄 혐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예. 검토하고 첨부를 하겠지만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소장이라든가 이런 기소를 위한 준비는 검찰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미 좀 대비가 되지 않았을까 예. 예측이 가능해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도 좀 예측이 됩니다. 예. 지금 그 속보가 들어왔는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군인들 고위 그 가담한 공범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많이 구속이 대부분 됐죠. 특전 수방, 방첩, 정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지금 현재 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방부가 오늘 보직 해임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말한 그 김용현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 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이들이 이제 안가 모임도 굉장히 많이 주도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전 그 정보사령관과 만나서 계엄 모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미 구속이 된 거고 그것의 우두머리 순회인 윤 대통령이 이들 지시로 인해서 지금 구속됐다 이렇게 연결 지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내란죄는 좀 독특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예. 국한 문란의 목적으로 이런 소요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단어로 풀어보면 뭐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런 네. 것이 사실 내란죄거든요.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산정하고 만들어진 범죄 유형입니다. 근데 내란죄는 단순 가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또 존재하고요.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처벌 유형이 존재하고 예.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되는 그 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란죄는 이 세 가지 행동 유형이 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 유형이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서 지금 단순 가담자들이 존재할 것이고요. 지금 보직이 해임돼서 이제 내일 해임 발령이 있을 뭐 특전 수방 방첩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는 주요 임무 종사자, 적어도 이번 이 12.3 비선계엄과 상태와 관련해서 예. 내란죄를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가담한 업무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주요 임무 정사자들로 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이 수사의 칼끝, 그 칼날은 결국 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주목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범죄의 구성 자체에도 특수성이 있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지금 수사가 점점 소사망이 좁혀가고 있어서 사실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것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그런 경고성이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오히려 협조함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이 시각 구치소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공수처가 뭐 강제 구인을 할지 방문 조사를 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조사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도 조서는 작성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공수처에서 작성해 놓은 이 200쪽의 이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 아래에 답이 달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네. 답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일종의 공란인 채로 그러니까 질문지랑 똑같은 조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질문지와 달라짐이 없는 그런 진술하지 않았음 뭐 이런 조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예. 만약 이것에 대해서 처초에 있었던 그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열람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아서 유죄의 증거로서 해당 조서를 사용할 수 없게끔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측면은 이런 식으로 뭐 묵비권을 행사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양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참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결국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이후에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잖아요. 이렇게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 내지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협조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예.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높인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일단 공수처와 검찰 쪽이 구속 기한을 10일 연장이 되면 10일, 10일씩 나눠서 수사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공수처의 비협조적인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그러면 공수처 쪽에서 우리가 그럼 날짜를 조금 더 검찰이 넘기겠다. 10일, 10일 말고 뭐 7일, 13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네, 사실 이런 부분은 법에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네네. 이제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하에 정하면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근데 오늘 이렇게 강제로 이제 구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방문 조사까지 시도하는 걸로 봐서는 공수처도 수사 의지가 상당하다. 예.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공수처도 어쨌든 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네. 일단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예. 다만 이런 조사를 거친다고 해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수처가 사실상 체포와 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까지 했어도 예. 이를 통해서 얻는 자료는 굉장히 미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전에 이미 준비했던 그런 증거 자료들이나 예. 관련자들에 대한 그 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만큼 나머지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검찰에 넘겨서 기소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검찰을 먼저 미리 넘긴다 치면
그럼 검찰에서 윤 대통령이 진술을 할 것인가? 그거는 어떻게 예상할까요? 사실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최초에 이제 공수처의 수사에 거부하면서 이제 표현했던 입장은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을 하면 예. 그때는 이제 구속 전 그 피의자 신문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응하겠다 예. 했었는데 이 전제가 이미 다 틀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부지법의 공수처가 청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서부지법에 청구된 영장이었지만 또 구속실질심사에는 참여를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은 하나 전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응한 측면이 있었고요. 예. 아니면 이렇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아니면 이 상태에서 기소를 하라. 네. 그러니까 차라리 기소를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재판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예. 지금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던 것에 전제 조건이 달라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기소가 되는 여부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오히려 예외적으로 구속 사유가 발생할 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인데 예. 지금 이미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었고 물론 기소 전이지만 향후의 상황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로 넘어간다면 응할지 이 부분은 변호인단도 좀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변호인단과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이 법원의 절차, 이 수사기관의 절차에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응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면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된 것처럼 예. 이것이 본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가 될 수도 있음을 이 정도 시점에서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단계에서는 이 본인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밝힐 그 시점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측면에서라면 적어도 검찰에 넘어간다면 공수처의 수사보다는 훨씬 더 협조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본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계속 부름을 하는 게 뭐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판부도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향후 기소를 넘어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에 배당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겠죠. 네. 하지만 이 측면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도요. 다른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이것은 지금 죄가 있냐 없냐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구속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내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테니까 구속 상태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변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내란죄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측면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측면에서 예. 갑자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일부 부분을 인정한다거나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부분을 변호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였어요. 이런 점들 때문에 좀 유의미하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변론이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을 것 같고 예. 이것이 이후에 이제 검찰로 가면은 좀 달리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 예측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새벽에 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집기도 다 부서지고 그 법원 안쪽까지 가서 그 차은경 판사의 7층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유튜버들이 생중계도 하고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 거의 뭐 폭동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도 많은데 이 사태 이들이 그 난동을 피운 90명 중에서 66명을 우선 경찰이 구속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어떤 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자 이 앞에 모여 있었던 시민들 일부가 이제 이 법원의 담장을 넘고 이 법원 안으로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이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 인력들 일부가 이 시민들에 의해서 부상을 입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또 일부는
꽤 큰 상처를 입었다. 예. 적어도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어떤 경우에도 이제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다른 결정이 내려졌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방식이 폭력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측면을 고려할 때 사실 이런 행동이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됨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다중이 위력을 사용해서 공무를 수행할 인원들을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그러니까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해서 상처를 입혔다, 상해를 입혔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법정형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법원의 담장을 넘고 유리창을 깨서 침입을 하는 부분은 건조물 침입죄에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물을 지금 손괴한 부분도 사실 그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한 죄로 다뤄질 수 있어서 특히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개개인의 이제 CCTV 같은 부분으로 행위의 태양들을 파악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구속영장 등이 청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일단 아직 피해가 더 짙게 봐야겠지만 최소 6, 7억 원의 어떤 재산적인 피해가 네.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서 아마도 이런 부분에 가담한 인원들을 CCTV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특정을 한 이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상황 그리고 어제 새벽에 있었던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